자, 즐겨찾기 보이는 카메라를 자, 꾹 하고 터치를 해주십시오. 어우, 잘하셨어요. 동네 주식 화면에서 동네 주식 같이 보이시죠? 안녕하세요. 시니어분들의 스마트폰 정복을 위한 내가 직접 해보고 싶은 디지털 송혜민입니다. 부사장님, 제가 네. 들은 얘기인데 네. 금융기관을 사칭한 그 악성 앱으로 국내 이동통신사에 가입된 약 4만 대의 스마트폰이 해킹됐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 그 뉴스 보셨네요. 진짠가요? 네. 2021년 초에 국정원 사이버 보안센터에 따르면요. 네. 가짜 인터넷 뱅킹 앱을 이 스마트폰에 깔도록 유도한 다음에 네네. 여기에 스마트폰에 깔리면 그때부터 뭐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문서 이런 것들을 다 가로채는 네. 이런 무시무시한 어. 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무서우네요. 그 막을 방법은 없나요? 뭐 사실 100% 완벽한 보안 방법은 없는 게 사실이지만 네. 그래도 우리가 평소에 관심 가지고 몇 가지 설정만 제대로 해놓으면 거의 대부분 좀 막을 수는 있습니다. 100%는 아니더라도. 네. 네. 네, 그래서 스마트폰 이 대중화와 관련된 피해 확산이 사회 문제로 계속해서 대두되는 만큼 정부 기관들이 일상에서 쉽게 따를 수 있는 스마트폰 보안 수칙 10을 발표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요. 2021년 미국의 NSA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국가안전보장국인데요. 여기에서 스마트폰 해킹 예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뭐 내용은 비슷합니다. 네. 평소에 보안 설정을 철저하게 하고 뭐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껐다 키는 뭐 이런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단 관심을 네네. 보안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주 1회 재부팅 이건 꼭 기억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어렵지도 않고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요. 혹시라도 내 핸드폰 배터리 수명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열이 갑자기 많이 나거나 아니면 가만히 내버려뒀는데 스마트폰이 혼자 막 작동한다거나 이거 아무래도 의심할 만한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이럴 때는 한번 보안에 관한 것들을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에 관련된 영상 준비했거든요. 같이 한번 보시죠.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시니어분들을 위해서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교수님, 정말 완벽한 보안은 없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많은 보안 전문가분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실제로 해커들이 마음만 먹는다면 어떠한 스마트폰도 다 뚫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시거나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런 이제 보안 문제 때문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뭐 금융거래를 하시거나 아니면 쇼핑을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는데 네. 그런 두려움을 느끼실 필요 없이 평소에 조금만 더 주의해서 관리를 하신다면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럼 오늘 시니어분들을 위해서 그 방법들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스마트폰을 안전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라면 먼저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셔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첫 번째가 바로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네. 특히 이 중에서 비밀번호는 쇼핑몰을 이용하시거나 금융거래를 하실 때 인정하는 중요 수단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비밀번호를 관리하기 어려우셔서 사용하기 쉽게 기억하기 쉬운 비밀번호를 쓰시는데 그리고 동일 사이트에 동일 비밀번호를 쓰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이런 경우에 해커의 어떤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별로 비밀번호를 좀 다르게 관리하시는 게 필요한데 그 방법으로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주 비밀번호에 사이트의 어떤 특성을 붙이셔서 비밀번호를 관리하시는 방법입니다. 예를 든다면 네이버를 이용하신다면 네이버를 뜻하는 뭐 N을 붙이신다든지 카카오를 뜻하는 K를 붙여서 여러분들 고유 비밀번호에 이러한 규칙을 붙이신다면 비밀번호를 보다 안전하고 그 다음에 기억하기 쉽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 너무 좋은 방법인데요. 또 다른 방법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런 비밀번호 아이디와 비밀번호 외에 이중 인증이라고 해서 추가적인 인증을 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추가적인 인증 외에 또 다른 주의사항으로서는 여러분들이 최근에 뭐 커피숍이나 아니면 서울광장 등의 같은 공공장소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와이파이를 사용하실 때 이런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해커들이 실제로 이런 무료로 제공되는 공공 와이파이를 해킹해서 실제 진짜 와이파이인 것처럼 해서 복제해서 해킹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커피숍이나 뭐 호텔 같은 공공장소에서 제공되는 무료 와이파이를 통해서 금융거래를 하실 때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네. 여러분들이 많이 받으시는 뭐 문자 메시지나 아니면 메일을 통해서 오는 링크를 보셨을 때 이런 링크를 함부로 클릭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공공기관에서 발표한 스마트폰 보안 수칙 10가지가 생각나거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대부분 이 스마트폰 보안 수칙 10가지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네. 보안 수칙 10가지라고 하면 뭐 많아서 지키기 힘들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네. 여러분들이 안전한 디지털 생활을 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약간의 불편을 감수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런 방법들 잘 숙지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스마트폰 보안과 대처 방법에 대해 이재호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완벽한 보안은 없지만 포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 여사님도 좀 불편하시겠지만 이제는 지킬 수 있으시겠죠? 네, 조금만 불편하면 되는데 해킹 당하는 것보단 낫죠. 그쵸. 예. 사실 뭐 편리냐 보안이냐 이게 제일 문제인데 맞아요. 사실 그 편리를 위해서 이 보안을 신경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랴 이 말도 좀 생각이 딱 납니다. 맞네요. 네. 구더기 잡으면 되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이제 시니어분들께서도 좀 관심을 갖고 몇 가지 수칙만 잘 지켜주시면 충분히 안전한 스마트폰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기는 한데 이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니어 분들도 이 아이디와 비밀번호 몇 개 준비를 하셔서 항상 보안에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김 여사님과 함께 스마트폰 보안 시작해 볼까요? 고고! 안녕하세요, 김 여사님. 안녕하세요, 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우리 김 여사님 오늘 게더타운에서 만났는데요. 이렇게 뵈니까 또 반갑네요. 그쵸? 네, 새로운데요. 맞아요. 잘 들어오셨네요. 이렇게 네. 게더타운 안으로. 네, 네, 역시 스마트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만났으니까 저번에 이제 들어갔던 강의장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저를 팔로우 하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 아바타 모양 보이시죠? 네, 자, 제 아바타 모양을 지금 김 여사님이 혹시 노트북으로 하고 계실까요? 네, 자, 오른쪽 버튼 한번 눌러보시면 네, 좋아요. 네, 팔로우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네, 하셨어요? 네, 네, 잘하셨어요. 자, 이제 강의장으로 이동할게요. 네, 우리가 여기는 저번에 만났던 강의장이고요. 네, 네, 지금 우리는 이렇게 IT 강의장으로 갈 거예요. 우리 저번에 IT 강의장에서 만났잖아요. 네, 맞아요. IT 강의장으로 가겠습니다. 도착했네요. 네, 도착했죠? 네, 자, 여기서 이제 플로우를 해제를 해주세요. 네, 오늘은 스마트폰 보안에 대해서 해보실 거예요. 네, 그동안 스마트폰 배워보면서 은행 업무나 또는 스마트폰으로 쇼핑을 해보셨어요. 네,
그랬더니 우리가 그 쇼핑이나 또는 은행 업무를 보시다 보니까 카드도 입력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계좌 정보를 입력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쵸? 네. 네. 그래서 스마트폰이 사실은 굉장히 생활에 밀접해 있지만 그만큼 개인정보도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도 많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그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서 정보를 빼가거나 또는 보이스피싱 범죄나 또는 다양한 이런 그 개인정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도 약간 유사한 피해를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스마트폰을 지키기 위한 보안 기능 및 보안 앱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첫 번째는 스마트폰 자체를 암호화하거나 그리고 백신 앱을 설치해서 활용하는 방법이 있으세요. 네. 그래서 일단 1번은 스마트폰을 암호화해서 아무나 내 스마트폰을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할 거예요. 네. 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내 스마트폰에 혹시나 이렇게 피싱이라든지 나도 모르는 위험한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를 해보고 설치가 네. 되어 있다면 해당하는 어플을 자동으로 삭제하는 앱을 한번 설치해보고 사용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네. 네. 준비되셨죠? 네. 네. 그러면 스마트폰 김 여사님 오늘은 김 여사님 스마트폰을 공유해서 하실 거예요. 네. 네. 하실 수 있겠죠?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자, 홈 화면에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내 핸드폰에 함부로 어플리케이션이나 또는 은행 앱을 사용하시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위에 상단 메뉴에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설정 메뉴를 볼 거예요. 자, 설정 네. 메뉴를 선택을 해 주십시오. 네. 네. 드래그해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드래그 해주세요. 됐나요? 네,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톱니바퀴 모양을 눌러주세요. 네. 자, 톱니바퀴 모양을 누르시면 그 상태에서 뭐가 나오냐면 자, 잠금 화면이라고 하는 메뉴를 터치해 주십시오.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화면 잠금 방식이 지금 위에 드래그로 지금 되어져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네. 네. 자, 화면 잠금 방식을 터치해 주세요. 네. 네. 자, 거기 보시면 뭐가 있냐면 패턴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패턴. 네네네. 패턴 있는 거 보이시죠? 네네, 보여요. 네, 패턴이 있고 그리고 하단에 보면 얼굴도 있고 네. 지문도 있어요. 네. 보이세요? 네네. 자, 내 핸드폰을 함부로 다른 사람이 열지 못하도록 보안을 해놓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핸드폰이 내 얼굴을 보면 자동으로 이렇게 잠겨져 있는 상태에서 열리게 하는 거고요. 네. 지문도 내가 인식을 하면 지문도 내가 이렇게 열리게 하는 거거든요. 네. 생체 인식을 하게 되면. 네. 그리고 여기 패턴이라고 하는 요 메뉴는 패턴을 등록해 놓으면 패턴을 열어야지만 인식을 해야지만 핸드폰을 보안을 풀 수가 있습니다. 네. 자, 한번 패턴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자, 패턴 터치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렇게 6개, 9개의 점이 보여지게 되겠네요. 그쵸? 네. 네, 9개의 점이 4개 이상이 연결되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네. 네, 제대로 연결이 되면 파란색 선이 생길 거예요. 네. 네, 하나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그리듯이 한번 이어서 쭉 그려볼까요? 자, 옆으로 그렇게 해서 손을 한번 놓아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면 네. 내가 보안의 패턴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네. 자, 앞으로 핸드폰을 열을 땐 이렇게 모양으로 패턴을 내가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네네.
자, 요 모양을 내가 기억해서 쓰겠다라고 하시면 계속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밑에 계속 있죠? 아, 네. 눌렀어요. 네. 그럼 다시 한번 패턴을 눌러주세요. 네. 네,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도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패턴 암호가 생각나지 않을 때 참고한 힌트를 입력하세요라고 나와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패턴 암호를 만약에 김 여사님이 잊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힌트를 여기다 넣어줄 수 있는데 이거는 필수 사항은 아니에요. 아, 네. 그래서 건너뛰기 하셔도 됩니다. 네. 건너뛰기 할게요. 네. 건너뛰기. 자, 그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완료 버튼 누르겠습니다. 네. 자, 눌렀어요. 그 다음에 동의 버튼 눌러주시고요. 네. 눌렀어요. 네. 동의 버튼 누르셨나요? 네. 네. 자, 거기 구글 계정으로 사용을 터치해 주십시오. 됐나요? 네, 거기 김 오케이라고 되어져 있는 거 보이세요? 네, 김 오케이. 터치. 자, 이용 약관 체크 다 하시고요. 네. 자, 위 내용을 모두 읽었으면 이에 동의합니다를 다 체크해 주세요. 그 다음에 특별 약관 동그라미에 터치. 특별 약관 터치. 네. 그렇죠. 그리고 개인정보 수집 이용 터치.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선택이니까 삼성 맞춤형 서비스는 안 할게요. 네. 그리고 이 내용을 모두 읽었으며 이에 동의합니다에 터치. 네. 동의해 주세요. 네. 확인 누르나요? 네. 또 확인 누르나요? 네. 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 김 여사님이 패턴이 잘 적용이 됐는지 확인을 해볼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우리 스마트폰에 그 화면 말고 네. 오른쪽에 보면은 기기에 우리 볼륨 조절하는 거 보이시죠? 네. 네, 볼륨 조절하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네. 그 볼륨 버튼 하단에 보시면 또 조그만 버튼이 하나 또 있죠? 네. 자, 그 버튼 한번 뚝 하고 눌러보세요. 탁 하고. 터치 이렇게 꾹 한번 눌러보실래요? 꺼졌는데요? 꺼졌어요? 네. 저 화면에서도 꺼졌어요. 좋아요. 그 다음에 화면을 한번 이렇게 드래그를 한번 해볼게요. 터치 한번 해보세요. 켜졌어요. 좋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보이는 화면은 이렇게 열쇠 모양이 보여요. 네. 자, 그럼 이렇게 패턴 인식을 하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일단은 하기 전에는 그냥 이렇게 드래그해도 우리 김 여사님 스마트폰을 바로 그냥 열어서 볼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쵸? 네. 하지만 지금은 뭐가 보이냐면 패턴이 보일 거예요. 네. 그쵸? 그러면 이제 패턴을 어떻게 볼 거냐면 자, 지정한 패턴 모양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풀리는지 한번 해볼게요. 근데 그게 나왔어요. 네, 자, 이렇게 화면을 한번 터치 한번 해보신 상태에서 그렇죠. 잘하셨어요. 그럼 모양대로 이렇게 하시면 화면이 이렇게 풀리게 돼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안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나는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하시면 패턴을 또 해제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자, 거기 위에 보시면 화면 잠금 방식 보이시죠? 네. 다시 한번 터치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됐나요? 아니요. 다시 잠금 화면 다시 들어가 주세요. 잠깐 하면 네, 거기 화면 잠금 방식 다시 터치. 네, 자, 현재 패턴을 그리세요. 우리 아까 만들었던 패턴 한 번만 그려주세요.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패턴을 지금 다른 보안이랑 또는 보안 설정을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설정 안함이라고 되어져 있거나 또는 내가 비밀번호를 다른 그 화면 잠금을 변경하고 싶을 경우는 이렇게 패턴을 해제를 한 다음에 다시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설정 안함을 한번 눌러볼까요? 터치. 설정 안 한 게 어디 있어? 여기 밑에 패턴 아래. 네, 비밀번호. 찾으셨나요? 비밀번호. 그렇죠. 그 비밀번호 아래에 설정 안함. 아, 네, 네. 네, 터치. 터치했어요. 네. 자, 이렇게 하면 내가 패턴을 보완을 꼭 하긴 하셔야 되는데 보완 설정하는 게 너무 힘드시다 또는 보완을 해제를 하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화면 잠금 방식을 해제를 하셔서 다시 풀고 다른 보안으로 다시 바꾸셔서 쓰실 수도 있으세요. 핸드폰 보안을 다시 설정을 하시긴 하셔야 되지만 네. 너무 힘들다 또는 패턴을 하시는 게 너무 힘들고 다른 비밀번호로 다시 설정을 해야 된다 라고 하실 때는 이렇게 설정 안함을 해제를 하신 다음에 비밀번호나 또는 핀이나 이렇게 다시 그 암호를 설정을 하실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알겠어요. 이렇게 화면 잠금 방식에 오셔서 하신다는 거 기억하고 계세요. 네.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스마트폰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는 이렇게 스마트폰을 잠그는 기능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앱을 설치해서 지키는 방법 두 번째가 있는데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앱을 설치해서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네. 이번에는 우리가 앱을 사용해서 스마트폰에 있는 바이러스를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고요. 자동으로 네. 삭제해보는 앱을 한번 활용해 볼 거예요. 네. 자, 우리 김 여사님 홈 버튼에 보시면은 네. 플레이스토어 앱을 한번 찾아볼게요. 네. 네. 자, 어플리케이션 있는 앱 있는 곳에서 네, 잘하셨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위에다가 안티 그 돋보기 모양 보이시죠? 네, 돋보기 누를까요? 네, 터치하시고요. 됐어요. 네, 안티 안경할 때 T. 티 네. 바이러스라고 칠 거예요. 네, 안티바이러스라고 입력해 주세요. 네. 잘하셨어요. 네, 검색하겠습니다. 검색 버튼 눌러 주십시오. 네. 됐어요? 잘하셨어요. 좋아요. 그럼 안티바이러스라고 해서 네. 원하는 안티바이러스를 설치를 하실 건데요. 네. 좋아요. 자, 그럼 좋아요. 김 여사님 그럼 안티바이러스라고 입력하셨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양을 찾으시면 되냐면 자, 홈 버튼을 한번 눌러 볼게요. 맨 밑에? 네. 그럼 네. 뭐?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옆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네. 이렇게 안티바이러스라고 이렇게 생긴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으시면 되는데요. 네. 우리 김 여사님은 먼저 이렇게 제가 예전에 한번 설치를 한번 해드렸어요. 그쵸? 네. 네. 자, 그래서 안티바이러스라고 하는 요거를 터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럼 이렇게 스캐닝을 보시면 이렇게 스캔이라고 하는 버튼이 보여요? 네. 네. 터치해서 눌러주세요. 네. 자, 그럼 얘가 지금 김 여사님이 설치한 어플리케이션 있잖아요. 네. 새로 설치한 어플리케이션을 다 검사를 해요. 아, 네네. 다 쭉 검사를 하고요.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이시는 여기는 닫기를 눌러주세요. 여기 닫기 이렇게. 네, 됐어요.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렇게 빠르게 우리 김 여사님 스마트폰을 검사를 해줘요. 네, 네. 그러면 보시면 자, 우리 김 여사님 앱을 검사를 해주는데 41개 앱이 스캔이 됐는데 네. 일단 어플리케이션 스캔을 해주고 사진이나 영상도 스캔을 해준 거예요. 네. 다. 그 다음에 바이러스랑 불필요한 파일을 이렇게 얘가 검사를 해줍니다. 네. 근데 지금 보게 되면 바이러스 발견과 그 다음에 파일을 발견하지 못함이라고 되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자동으로 발견을 해주고 우리는 이걸 보고 체크를 한 다음에 삭제도 할 수가 있거든요. 아, 네네. 자, 그럼 체크 한번 해보세요. 체크. 네, 파란색 체크 표시 하셨어요? 네. 자, 그럼 마지막 검사일 해서 보호되었습니다 라고 되어져 있고요. 네. 혹시 김 여사님 핸드폰에 이상한 어플리케이션이나 파일이 감지가 되면 네. 여기서 알림이 뜰 거예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얘는 스마트폰을 보호하는 어플리케이션이기도 하고 혹시나 걱정이 되면 스캔을 눌러서 이렇게 검사도 할 수 있는 앱이에요. 네. 네,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빠르게 내가 설치한 앱이나 파일을 이렇게 검사도 할 수 있는 그런 앱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스캔이요. 스캔 버튼을 누르면 한 번에 내 스마트폰에 있는 그런 사진 또는 앱, 이런 파일 등등을 다 검사를 해서 혹시 바이러스나 또는 김 여사님이 혹시 스마트폰에 혹시 나쁜 이렇게 정보를 캐가거나 이런 것들을 심어놓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잡아내는 거예요. 아, 네네. 네, 그런 앱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으니까 네. 이런 앱을 설치해서 활용을 하신다면 조금 더 활용도가 높게 되겠죠. 그렇죠. 네. 자,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하실 때는 이거 외에 우리가 후후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요. 네. 이 후후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은 전화가 왔을 때 그런 그 전화가 예를 들어서 그 스팸 전화인지 아닌지 그런 전화 상태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아,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설치를 하실 수도 있으세요. 네네. 네, 그리고 제가 우리 김 여사님이랑 해본 그런 바이러스 앱 말고도 더 다양한 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해 보셔서 평점이 좋은 앱을 좀 다운을 받아서 사용을 하신다면 스마트폰을 지키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활용도가 더 높아지겠죠. 네네. 네. 자, 스마트 보안 어려우셨어요? 네, 좀 어려웠어요. 처음 해본 거라.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예방이 될 수 있는 스마트폰 보안 꼭 기억해 두시고요. 네. 네, 더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지키시면서 즐거운 스마트폰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영상 잘 봤습니다. 이제 김 여사님도 메타버스 좀 익숙해지셨죠? 네. 아마 시니어 분들 중에서 이 메타버스로 미팅하고 교육받으신 분은 아마 여사님께서 유일하실 수도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네. 이 어떻게 직접 만나는 거하고 메타버스로 만나는 거하고 장단점이 있죠. 있죠. 네. 음. 제가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1편부터 30편까지 쭉 아주 기나긴 여정을 지나오셨는데요. 네. 제일 기억에 남는 거 뭐 여러 가지 있으시겠지만 네. 만약에 한 가지만 꼽으시라면 뭐가 저 있을까요? 펀드를 좀 사보고 싶어요. 아, 예. 어. 제가 담당했던 그러니까요. 금융부에서 너무 네. 잘 가르쳐 주셨죠. 펀드 매수하기. 네. 아, 뿌듯합니다. 음. 또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요거는 한번 해보고 싶다. 요런 거 뭐 또 하나 꼽아주시죠. 단톡방. 단톡방. 카톡 단톡방 만드는 거. 그런 네. 것도 친구들 있었죠. 초대해가지고 네네. 아, 정말 재밌겠네요. 참 유용하죠. 네. 그것도. 정말 스마트해지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중간에 좀 포기하고 싶으셨을 때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랬어요. 하지만 정말 잘 따라와 주신 덕분에 이렇게 유종의 미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김 여사님을 위해서 저희가 소정의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우와. 아, 고맙습니다. 뭔지 작고 아세요? 귀한 거네요. 맞습니다. 무선 이어폰 아닙니까? 무선 이어폰, 또 네. 블루투스에 대해서 아, 블루투스 배우셨죠? 배우셨으니까 참. 네, 이거 충분히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정말 이쁘네요. 아, 예. 귀에 쏙 넣으시면은 네. 네. 가장 스마트한 시니어가 되실 네, 겁니다. 아주 맞습니다. 예쁜 거 감사합니다. 네, 네.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와, 정말 긴 여정이었습니다. 네. 1편부터 30편이 사실 쉽지 않고 또 네. 처음 하는 여정이었기 때문에 뭐 강사님들보다도
우리 김 여사님께서 굉장히 맞아요. 노력 많이 하셨고요. 도전하신 거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시니어 분들도 저희 영상 참고하셔서 스마트폰을 좀 자유자재로 사용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마트한 친구, 스마트폰을 활용하면 아마 시니어들의 삶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는 네. 아주 큰 계기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고고 한 번 더 외치고 마무리할까요? 그러면 우리 스마트해지는 시니어를 위해서 힘차게 한번 외쳐보죠. 네, 시작해볼까요? 고고!